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제 설도 지나고 어찌 보면 새해가 밝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달이 네. 이제 범띠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주풀이 컨텐츠는 네. 범띠 중에 하나 꼽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범띠 중에 하나. 네, 네. 범띠는 갑인, 네, 병인, 네, 무인, 네, 경인, 네, 이민, 네, 이렇게 있어요. 네, 네, 5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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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생을 한번 풀어볼까? 네, 이민생 좋습니다. 네네네. 이민생이 이민생이면 1962년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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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년생이고, 네, 지금 나이로 따지면 네, 65세.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자고요. 자, 65세가 되면 인생의 쓴맛 단맛을 좀 다 봤지. 네, 그렇죠. 음, 이제 말년이죠, 어찌 보면. 말년이라고 하기엔 또 너무 젊지 않나? 그렇죠. 요즘은 또 70이 그렇죠, 넘어야 이제 말년으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뭐 70이면 뭐 그 인생의 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네. 65세면 뭐 아직 청년. 청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기사 나이는 먹어도 마음은 그대로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65세 뭐 이민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요. 네, 자, 한자로 얘기를 네, 하면 이민이라는 뜻은 한자로 보면 임자가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는 형상이다라고 해서 그런 임자를 써요. 그리고 또 인자는 네, 이제 호랑이잖아, 네, 그지? 네, 양곡이다 이래가지고 네. 들판을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이제 호랑이지만 뜻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고 임자는 추로라 그래가지고 가을 이슬이다 라는 말을 쓰지. 네. 그래서 그 가을 이슬 하면 들판에 가을 이슬이 덮였네. 약간 외로운 현상인데요. 그렇지. 아유, 이젠 달변이 돼가네. 네, 아유, 통달을 그렇죠, 하시겠어요. 그렇죠. 아유, 새삼계 또 3년 풍어를 없죠. 아이, 그렇지, 그렇지. 그래, 맞아. 외롭고 쓸쓸하고 또 어떤 행동을 행하고 있지만 네, 되돌아보면 회한이 남아서 결과가 마뜩짠하게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더덥게 느껴진단 말이지. 이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민생들은 굉장히 쾌활하고 단도직입적이고 예리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내면도 고독하고 외면도 고독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건강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 항상 이 흉부 이쪽으로 머리를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호랑이가 물가에서 네,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현상이잖아. 그지? 네. 그런 현상이잖아. 이민생들은 골똘하게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물고기가 어떻게 노는지 쳐다보고는 있는 형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눈에다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어도 물고기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뭘 무서워. 가짠치. 네가 물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 근데 사실은 호랑이도 물에 잘 들어간대요. 그렇기는 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고기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떤 결이 있다. 수면 위로 들어오진 못하겠지. 이런 그런 게 있겠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결과론이 좋지 않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어서 항상 건강에는 조금 흉부 위로 오는 그런 병을 좀 조심하고 눈이나 귀, 입병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 나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항상 건강 면으로 보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감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들이 신기라고 일컫죠. 네네네. 신기라고 얘기를 하죠. 신기가 영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꿈이 되게 잘 맞아요. 예지몽 같은 그치. 꿈이 아주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뭔 병을 조심해야 되겠어? 신병.
신병도 신병이지만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지. 왜? 항상 이게 꿈이 잘 맞고 꿈이 깨어 있다는 얘기는 잠을 잘 못 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병을 조심해야 되겠죠. 건강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 또 내면의 고민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 프로는 그렇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할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반면에 비해서 좀 단순해서 좀 아이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커페이스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또 이제 그래서 이민생들을 이제 건강 그런 면으로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 또 이제 재물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재물을 좀 살펴보면 이분들은 재물은 그래도 없어서 못 쓰는 분들은 아니다. 항상 재물은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쓰냐, 누가 없애냐, 누가 벌고 누가 처리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션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민생들의 아버지는 조금 돈을 잘 쓰고 사치스러울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많이 사치는 아니겠지만 왜 돈을 꼭 안 써도 되는데 쓴다든지 아니면 노름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버지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을.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산탕진을 좀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집안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또 처가, 멋있는 처가 들어오다 보니 처가 좌지우지를 해서 흔들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신 분이라면 재물에는 이상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본인이 잘 재물 관리를 한다든지 뭐 경제관념이 뚜렷하다든지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기를 안 하겠지만, 내가 안 하고 다른 뭐 처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인하든지 아니면 아버지, 엄마 이렇게 맡겼으면 좀 실패를 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재물복이 없지는 않은 사람이다. 돈이 없어서 괴롭지는 않은 사람이다. 복이 없어서 괴롭지는 않은 사람이다. 돈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는 사람이다라고 보지만, 왜냐?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은 부지런한 데다가 이게 욕심이 많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통찰력이 꿰뚫어 본다. 자기 목표 지향적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생각해 놓으면 그걸 끝까지 판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은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그 굉장히 적을 수 있어. 그런데 아까 말했던 두 가지가 잘 관리가 안 된 분들은 바람 타고 솔솔 아니면은 주먹이에 모래처럼 살살 빠져나갔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억울하겠지.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잘 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사회성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사회성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이제 이민이라는 거는 청권성이라 그래서 권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적인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공직자라든지 관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유경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분들은 그냥 원래 천성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이민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가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등락폭이 굉장히 많아요. 흥할 때는 아주 완전히 흥했다가 또 내리막을 탈 때는 그냥 쫙 내리막을 타버리면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 회한이 많이 남네. 맞죠. 뭔가 덧없어.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으니 그거를 잘 관리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회로도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고 또 쭉 잘 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심리로 따진다 그러면 마음에 항상 내면에 고민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내 거를 많이 쌓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잘 안 쌓아서 자꾸 날아갈 수도 있어서 옛날의 그리움을 자꾸 통찰을 하려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내가 총무 역할을 해야 되는, 왜 그런지 알겠지? 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런 심리를 버릴 수가 없지. 거기서라도 내가 발휘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겠냐, 네. 라고 보죠. 네. 그러고 또 이제 아까 직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 그래서 뭐 관직이랄지 교육공무원이랄지 뭐 또 내지는 아까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졌어. 또 반면에 또 어떤 통관 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멀리 이양, 그래서 고향을 2개, 쉽게 얘기하면 내 고향을 등지고 다른 고향에 가서 내 고향 삼아서 그런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출장 같은 것도 출장도 있을 수 있고 이민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역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들은 왜냐, 역마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연애운을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여자 남자가 조금 틀려요. 여자분들은 내가 이게 일찍 연애에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일찍 연애가 들어올 수 있고 일찍 이게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연애운은 뭐 결혼하고 연애운은 똑같이 간다라고 나는 좀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남자 여자가 똑같이 우리 이민생들은 만원싸주라 그래가지고 37이 넘어서 결혼하는 게 좋아요. 늦게 결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실패를 좀 하시고 연애도 좀 하시다가 결혼은 조금 늦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일부종사가 좋아요. 약간 그 할인공동 사주랑 비슷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만약에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일찍 낳았어. 네. 그러면 아이를 잘 키워서 뭐 조기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부모 밑에서 아니고 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밑에서 좀 키운다든지 멀리 떨어져서 키운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 밑에서 있다 이러면은 조금 이별을 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 낳고 좀 부부관계가 소원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남자들도 뭐 예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들은 조금 덜한데, 남자들은 이 아이 낳고 소외감을 많이 느껴서 외로움을 타니까 밖으로 논다. 이러다 보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겠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왜 가족 간에도 좀 불화가 많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민생들이 물론 굉장히 좋은 팔자를 가지고 있지만 좀 그런 게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식을 보자고 그러면 자식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자식을 낳으면 일찍 유학을 좀 보내든지 아니면 이제 만원싸주들이 조금 늦게 결혼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래도 좀 이사가 잦을 수 있으니, 그러니 이런 아이들은 원래 이제 정착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어디다 잘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그렇지. 그렇게 해야 계속 전학을 다니면서 아이고. 조금 정착할 만하면 또 전학, 또 이사 가고 또 전화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아이들이 천지분간을 못하고 이 자리를 잡을 만하면은 또 다른데 이러면
애들이 불안하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겠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하신 분들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지. 두말할 게 뭐 있어, 그잖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생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나쁘지는 않지만 내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거를 내가 짚어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민생들이 이제 자, 병원년이 다가왔어. 그쵸? 자, 올해 이민생들은 병원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민생들 올해 지금 1월이잖아. 그치? 네. 지금 1월. 1월이면은 경쟁자가 엎드려 있을 수도 있어요. 나하고 같이 대등하게 한번 견주어 보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호기는 안 부리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형제 간의 간귀신들이 네. 들썩들썩해. 그리고 형제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들썩들썩해. 1월이 되면 이민생들 네. 1월이 되면 네. 그렇단 말이에요. 형제 간의 간 귀신들이 있는 사람들 네.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자. 나쁘지는 않지만 올해 이 병원년이 들어오면 이민생들 아주 좋아요. 그러고 뜨거운 태양이 나한테 들어왔네. 나를 따뜻하게 해줬어. 쓸쓸한데 들판에 빛을 비춰줬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는 밝은 빛을 바라보고 태양을 받으면서 높이 되고 귀히 돼야 돼. 그런 해야. 네. 그런데 반해서 1월달은 그렇단 얘기예요. 알겠죠? 자, 2월이 당도하면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동기 간에 조금 완력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양보하고 좀 자중해야 이해하고 이러시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화합하는 그런, 그래서 이런 때에는 형제 간에 혹시 아니 동기 간에 또 가족 간에 모이는 행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안 하는 걸로, 네. 그러고 학교 얘기 뭐 취직 얘기 이런 거 안 하는 걸로, 싸움이 될 만한 소지 그냥 다 안 하는 걸로 네. 그냥 입을 함구하고 있는 걸로 네. 그래야지 불화가 안 일어나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3월이 당도하면 꽃피고 이화도화가 만발하잖아. 이럴 때는 이제 뭐가 들고 일어나냐면 네. 자, 이 사고수가 들고 일어나요. 왜냐고? 이게 지금 보면 이민생들 3월이 당도하면 사고수가 왜 나오냐면 지금 객기, 쉽게 하면 우리 조상이 아닌 객기, 그래서 거리 노중이랄지 또 어디 험한 곳이랄지 이런 데 객기들이 일어나는 때야. 나도 따라가겠다고. 알았지? 네. 그래서 이런 때는 험한 데는 안 가는 게 좋지. 그래야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월이 당도하면 자, 지신말동이 일어났어요. 망신이 일어났네요. 자, 그러니까 망신 떠는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절대 양다리 거치면 안 돼요. 그리고 쓸데없이 추파 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친 사귀겠다고 남친 사귀겠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망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남녀 그거를 얘기를 해줬는데 네. 재밌으라고 해준 거야. 그래요. 그런데 실상 망신은 다른 것도 있잖아. 그렇죠. 이것저것. 돈 망신도 있고 사람 망신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어떤 걸로 망신 떨을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지신발동이니까 여성분들이 좀 조심하고 또 너무 외출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자, 5월 달이 당도하잖아. 그러면 자, 내가 볼 때는 아주 좋다. 내가 이제 생기도 도단하고 어떤 투자했던 데도 조금 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저기 돈 못 받은 사람들은 좀 돈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추심 채심 퇴근을 하면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배를 탈 수도 있는 거고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때는 조금 그렇게 생기를 좀 불어 넣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탕 땡겨야겠네요. 예. 예병 아유 씨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한탕이 어디 있어? 한탕주의는 없어. 계단 올라가서 차근 모아야지 무슨 한탕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 네. 그러고 6월 달에 당도하면 6월 달에는요. 웬만하면 전염병 또 뭐 전염병이란 돌림병 이런 거 조금 또 쉽게 얘기하면은 알레르기 이런 거 그래서 뭘 잘못 먹고 그런 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 네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전염병이나 이런 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라고 일컬어 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그런 부분을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7월 달에 당도하면요. 7월 달에는 멀리 갔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옛날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옛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때예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좀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조금 희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시험을 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아니면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죠. 그래서 7월 달에는 좀 그런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8월 달에는 웬만하면 교통사고, 기계사고, 네. 또 날카로운 비수창검 이런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거는 좀 날카롭고, 그리고 표면적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조금 낙하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떨어진다든지, 뭐, 낙마 이런 거,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건강하신 분들이야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셨다가 사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제 8월, 이제 9월이 당도하면 네. 9월, 10월은 이민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때예요. 그래서 재물복이 좋은 때다라고 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9, 10월에는 이분들은 뭔가 생기는 때니까 기대를 좀 잔뜩 하고 열심히 잘하면 좋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때는 조금 대박의 꿈을 꿔도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래처가 좀 늘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직장 65세 직장자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좋은 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야말로 한탕을 해야겠네요. 어허. 통제가 안 되는구만. 그래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11월생들은 내가 보니까 11월생이 아니라 11월 달이죠. 그죠? 네, 11월 달. 11월 달에는 우울증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뭘 숨기기에는 좋은 때지. 그래서 욕심을 좀 부려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여행도 가고 또 조금 욕심을 부려서 계획했던 거를 좀 하고 움직이고 이러면 좋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이때는 좋은 때다라고 볼 수가 있죠. 12월 달에는 제가 볼 때 산신제를 좀 많이 지내면 좋아요. 왜냐 이때는 이민생들 산신이 발복하는 데예요. 그래서 산신제를 많이 지내놓으면 정민년을 대비하는 계기도 되지만 또 3년을 준비하는 계기도 되는 걸로 나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신제를 지내면 산신이 돌봐서 팔도명산 산신도 있고 각도 명산의 산신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급의 산신님들도 있잖아. 그치? 이 산신님들이 받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신제를 좀 가볍게라도 좀 지내고 넘어가면 이민생들 굉장히 좋은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년 12달을 이렇게 섬겨보면 지혜롭게 넘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만 잘 넘어가면
네네.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원래 이민생들이 나쁜 저기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말년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